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러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292페이지 로마제 2번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엘러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의 긴급피난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한 현재 유난이 존재해야 하고, 동그라미 2번의 긴급피난 의사에 기한 피난행위가 있어야 하며, 동그라미 3번의 피난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1번의 긴급피난 상황, 양가 1번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은 반드시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에 국한되지 않고 법률상 보호되는 모든 종류의 법익을 말한다. 개인적 법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법익도 긴급피난행위에 보호되는 법익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에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대신 사회상 교육이 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긴급피난은 보호되는 법익에 침해되는 법익에 비해 우월한 법익이어야 293페이지 하고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될 수 있으며 피난행위 자체가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위한 피난행위만으로는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 혹은 도로교통의 안전도 국가기관의 유효한 공적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통해 보호되는 이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가 1번의 위난, 반가 1번의 위난의 의의. 위난이라 함은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로서 실제 상황상 손해, 침해가 발생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일정한 상황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법익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난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법익 침해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적으로 진단한 것으로서 위난이 곧 법익 침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반가 2번의 위난의 원인. 위난의 원인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뇌우, 산악에서의 눈사태, 바다에서의 풍랑, 갑작스러운 안개 등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동물이나 인간에 의한 위난도 긴급피난 상황으로 인정되는 위난에 해당한다. 위난이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의할 것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의해 발생한 위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도 방해할 수 있지만 위난 야기자에 대해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이를 방어적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반가 3번의 위난의 현재성. 동그라미 1번 현재성의 의의. 긴급피난에서의 위난의 현재 위난이란 손해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 즉 법익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경우에 비해 시간적 제약성이 완화되어 장래에 미치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급박성이 인정되는 한 현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이 아직 직접 현존한 상태는 아니나 피난행위가 늦어지면 위험 회피가 불가능하거나 더 큰 위난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대로 두면 그 손해가 증폭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난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또한 손해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지만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할 경우에도 위난의 현재성은 인정될 수 있다.
29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지속적 위험. 현재 위헌안에 지속적 위험이 포함되는가 문제된다. 지속적 위험이란 아직 법익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으나 이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사정에 비춰볼 때 언제든지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부부다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성폭행당해온 상태 혹은 혹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상태에서 그 가해자가 가까운 장래에 동일 형태의 위난을 만들어낼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견해가 대립한다. 양가로 맞자면 부정설. 정당행위가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지만 긴급피난은 반드시 위법한 위난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러한 침해와 위난의 현재성에 관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긴급피난의 모든 요건을 정당방위의 경우에 비해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 서 있다. 양가리군의 긍정설.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에서 정당방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에 현재성 요건은 정당방위의 경우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위험도 긴급피난의 현재 위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양가로 맞아 3번의 결론. 긴급피난은 상당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넓게 해석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특히 지속적 위험을 현재성에서 배제시키게 되면 사후에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 유효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지속적 위험도 현재의 위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반가로 4번에 위난의 판단 척도화 시기. 위난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인 관찰자의 현재에서 행한 긴급피난 행위에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전 판단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난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난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의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모상 위난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 문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반가로 5번에 의도적 자초위난과 유책적 자초위난. 긴급피난을 목적으로 위난을 의도적으로 야기한 경우 의도적 자초위난에는 정당방위에서의 의도적 도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긴급피난을 할 수 없다. 반면에 위난을 의도적으로 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위난 행위가 유책하게 자초되었을 뿐인 경우 295페이지 에는 위난을 자초한 자도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위난을 자초한 자가 상대방의 방어에 내지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것이 긴급피난이 정대장에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피난행위를 통해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에 비해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하는 등 긴급피난의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초위난에 대한 대부분의 태도. 대부분이 자초위난자에게 긴급피난을 인정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에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 교수로 상해를 입은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시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의 자초위난의 경우 긴급피난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선장이 태풍에 대비하여 선박을 미리 이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 및 비용 문제 때문에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시 내용을 보면 자초위난의 경우도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2번에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양가로 1번에 피난행위. 피난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일체행위로서 위난과 무관한 제3자가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피난행위 상대방이 위난을 유발한 당사자의 경우도 있다. 방가 1번에 공격적 긴급피난과 방어적 긴급피난의 차이. 전형적인 긴급피난은 피난행위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이를 공격적 긴급피난이라고 한다. 긴급피난을 정대정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도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정당한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을 하는 말이다. 이에 반해 방어적 긴급피난 이란 피난행위가 위난을 유발한 296페이지 당사자에게로 행해져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난 유발자가 동물인 경우에는 그 동물에 대해 방어적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위난 유발자가 사람인 경우라도 그 위난이 위법하지 않은 자, 그 자에 대해 방어적 긴급피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급피난의 원칙적인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여기서도 위법하지 않은 위난과 이에 대해 맞서는 피난행위 간에는 정대정의 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경우와는 달리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다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방가를 보내 방어적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차이. 방가를 보내 방어적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차이. 그러나 방어적 긴급피난에서 위난이 위법한 공격에 기인한 경우, 특히 위난이 장차 예상되는 위험인 경우에도 긴급피난의 원칙적 요건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이 경우에는 피난행위가 위법한 공격자에 대한 방어적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정대정의 관계가 아니라 부정대정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방위의 구조와 유사한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도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유 요건을 설명한다. 양가로 2번에 피난의사. 긴급피난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난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난의사는 위난 상황의 인식을 근거로 하여 피난의 목적을 추구하고 실현한다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위난 상황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임을 의식하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피난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피난의사가 결여된 경우에는 방위의사가 결여된 경우와 같이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할 수 있음은 앞에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 결여 사례에서 설명하였다. 3번에 상당한 이유.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중에 피난사항과 관련된 요건은 정당방위의 방위사항과 관련된 요건에 비해 더 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에 관한 한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을 확인하는 정당방위의 경우 부정대정과는 달리 피난 행위자가 위난을 면하기 위해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상황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피난의 경우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되는 피난 행위가 되려면 정당방위의 경우와는 달리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이 추가되어 요구된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제일 좀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양가를 1번에 피난의 보충성 보겠습니다. 피난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우선
피난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민환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피난행위가 민환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긴급 피난행위가 된다. 이는 피난의 필요성 또는 보충성 내지 피난의 최우수단성이라는 개념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컨대 술 취한 자가 택시를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운전을 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옮긴 경우 피난행위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긴급 피난이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두 가지 이익이 충돌하여 그 중에 다른 한 가지를 희생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 가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충성 내지 필요성 요건을 판단할 경우에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사전 판단에 의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그 피난행위가 민환을 피함에 있어서 제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미, 이른바 상대적 최소 피난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피난의 균형성, 반가로 이번에 본질적으로 우월한 이익의 보호, 긴급 피난의 상대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균형성의 원리 혹은 이익 형량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행위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긴급 피난이 되지만 충돌하는 두 개의 법익이 동같이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 대 생명의 충돌과 같이 이익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동가치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될 여지는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58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방어적 긴급 피난의 균형성 요건. 장차 예상되는 위법한 공격이 정당방위의 침해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예방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는 없지만 긴급 피난의 민환의 현재성 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 이른바 방어적 긴급 피난의 경우에는 우월한 이익 보호라는 원칙을 엄격히 유지할 것인가 문제된다. 예컨대 밤마다 자기 집을 찾아와 성가시게 하는 자에 대해 낮에 밤에 성가심을 예상하고 미리 상해를 가한 경우 같은 지속적 위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된 법익에 비해 보호된 법익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침해가 위법하기 때문에 정당방위와 같은 부정대 정의 관계에 인정되므로 본질적으로 우월한 이익이라는 긴급 피난의 요건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특히 오랫동안 성폭행해온 얼굴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성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대 생명이나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가장을 살해한 경우, 신체의 안정성 대 생명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난자에게 그 공격을 피할 것을 요구하거나 수인할 의무만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민환을 통해 보호되는 법익이 본질적인 우월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긴급 피난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긴급 피난을 부정한 판례사안. 동그라미 1번에 집회 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각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각 대학교의 출입문에서 신고된 각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사전 제재 요청을 볼 수 있고, 비록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 없이 물 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 없이 한 집회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얻어맞고 홧김에 그 뒤통수를 대검 빗자루로 치자 그도 야단삽으로 대항하던 중에 이 대검으로 다시 턱을 고무실로 사망케 했다면 이 피고인의 행위는 급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긴급 피난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3번에 피고인의 모가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공문을 이탈하였더라도 이는 본조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률상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유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 방송의 시험방송 홍주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케이블 방송의 방송 안테나를 절단하도록 한 지시한 행위는 긴급 피난이 되지 않는다. 299페이지 양가로 3번에 긴급 피난의 적절성 단가로 1번의 수단의 적절성 피난 행위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단의 적절성을 긴급 피난의 상당성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에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 제34조에서와 같이 수단의 적절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긴급 피난의 상당성 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이를 상당성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되 독자적인 요소가 아니고 균형성의 한 요소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동그라미 3번 수단의 적절성을 상당성의 독자적인 요소로 보는 입장도 있다. 긴급 피난에 상당한 이유도 정당방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상규 분배성을 포괄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요건을 그 피난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회윤리, 사회통념적 용이성이라는 잣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의 추상적 개념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방금 1번의 수단의 적절성의 내용 다양한 긴급 상황에서 어떤 피난 행위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이에 따르면 법질서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절차 내지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피난 행위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단의 적절성은 피난 행위에 투입된 수단의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질서 혹은 법질서에 형성하는 상위 원리와의 부합성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긴급 피난에 있어 피난 행위의 적절성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법질서가 타인의 법의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했던 위난 상황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절차로도
피할 수 있게 준비해둔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억울하게 구속, 기소된 자가 상소 절차나 재심 절차 같은 법적 절차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를 위협하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 대해 위증을 교사하거나 미결고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3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300페이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하여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경우 행위자의 피난의 이유는 법질서가 인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방법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법익혁명에 따른 피난의 이의가 자유의 원리 혹은 인간 존엄의 원리와 같이 우리 법질서의 기초로 되어 있는 근본 원리에 위배되거나 그러한 근본 원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수혈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희귀혈액형을 가진 중환자에게 긴급하게 수혈을 하기 위해 의사가 제3자에 대해 강제 체혈한 경우에 긴급 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 피난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강제 체혈 수단의 적절성. 이른바 강제체혈 사건에서 긴급 피난의 다른 요건, 위난의 현재성, 피난 의사, 보충성, 법익균형성은 모두 충족된다. 문제는 강제체혈이라는 수단 자체가 자유의 원리 내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여 적합성이 결여된 것인지에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강제체혈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신체의 일부를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의 보장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고 그 혈액이 다른 방법으로는 입수할 수 없다면 강제체혈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는 자율성의 원칙의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고 이익혁명의 관점에서 인간의 연대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생각컨대 윤리적, 도덕적으로 요구될 수 있을 뿐인 행위를 법을 통해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관점에 정향된 법에 기초된 자유 내지 인간 균형 사상은 사회 내에 평화로운 공존 질서를 위한 연대성 원리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양자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체혈도 긴급 피난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